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TMF 사태, 티몬 위메프. 거기다가 뭐 인터파크 도서, 뭐 AK몰 난리가 또 났더라고요. 정상근 미지급 사태 여파, 이게 뭐 소비자, 뭐 금융 산업계로 번지고 있는데 피해가 상당합니다. 예.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일단 그 오픈 마켓의 네.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아니고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네.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상당한 기회를 갖고 있다가 정산을 그러니까 해준단 그게, 말이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2, 3일 만에 이 소비자한테 받은 돈을 2, 3일 만에 그 물건 판사한테 준다. 바로바로 중개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그랬어요. TMF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경우 많았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대기업들이 뭐 시컨하고는 2달짜리 어음 끊어주잖아요. 밑에는. 그거하고 똑같은 하청업체. 비슷한 형식으로 자금 운용을 한 건데 일단은 국회 나와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횡령은 거의 자백을 한 것 같아요. 구영배 이 큐텐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받은 돈, 소비자의 돈을 위시인가요? 네, 그 위시 인수자금으로 인수자금으로 썼다. 그 썼다. 인수자금이 대략 2,300억 원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네. 그 일부를 거기 쓴 거로 대답을 했으니까 일단 횡령은 그래요. 자백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다시 뭐 이게 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썼다가 메꿔 넣어도 횡령은 횡령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회사 인수하는데 써서는 안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 자체는. 네, 그거는 이제 업체에다가 정산해줘야 될 돈이니까. 네. 그 부분. 그리고 일단 횡령과 항상 붙어 다니는 뭐 배임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오픈 마켓에 물건을 납품하게 된 업체들에 대한 사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거야 형사처벌이야 그 사람 개인에 대한 그 처벌 문제고 문제는 이게 과연 비는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피해 액수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아직 정확한 피해 액수는 추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1조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아직 사실은 모릅니다. 그 뭐랄까요? 사실은 이런 오픈 마켓이나 플랫폼 사업자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방법은 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업체에서 이렇게 몇십일 동안 마음대로 운영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 일종의 에크로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는 못 쓰게, 손 못 대게. 함부로 손 못 대게. 그게 왜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플랫폼 업자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상당한 액수의 금융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묵혀난 거죠. 묵혀놔도 이자가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에크로 계좌라는 거는 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이른바 뭐 예를 들어서 주거래은행의 계좌 에크로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는 보관하는 의미. 함부로 손을 못 대는 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나 KB국민은행에 이 그 팀원 계좌, 사업자 계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에크로 계좌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거래 상대방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함부로 인출을 못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업 합병과 인수에 관련해서는 공정 경쟁 제한성 위주로 국한된 심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큐텐이 이 적자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마치 쇼핑하듯이 이렇게 인수하는 모습을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왜 두고 봤느냐, 그냥 보고 있었느냐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는 그거 원래 보는 데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금융당국도 이 뭐 규제 이 정책 그 조항이 없다라고 또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정부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근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예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도 어. 가능한 나라에서 무슨 공정위가 공정위에 뭘 기대할 게 있을까요? 저는 공정위가 가끔 네. 기업 인수합병에 있어서 독과점 이슈를 제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니 왜 저기만 아니 칼하고 아시아나 합병도 문제 없다는 공정위가 왜 저걸 갖고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아예 안 하고 독과점 이슈를 제기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네. 적어도 칼하고 아시아나 합병은 그러면 장거리 노선은 그냥 독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된다는 공정위한테 뭘 기대를 하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그거는 공정이라면 공정위가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 적어도 그런 완전 거의 장거리 노선에 있어서 100% 독점이 되는 합병은 네. 독과점 이슈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게 공정위의 존재 의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공정위에 별로 기대 안 해요. 그래요. 이게 다시 한번 이제 공정위의 문제도 드러났고 그리고 이 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G마켓은 나스닥에 상장해서 뭐 대박이 났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또 Q10 만들어 가지고 국내 기업을 인수해서 결국 Q 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일감 몰아주기 차원으로 해서 Q 익스프레스를 우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내 기업을 좀비 이 기업처럼 만들고 거기에 돈을 소비자의 돈을 또 우리 소상공인한테 줄 돈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입속을 채우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무리하게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Q10 익스프레스라는 물류 회사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이런저런 그 일감을- 전자상거리 하고 업체를 있다. 많이 인수해서 예. 다 거기에 몰아주고. 물류 부분은 다 Q10 익스프레스로 몰아주고 네. 그리고 Q10 익스프레스를 미국에서 상장해서 이제 큰 부를 일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여기저기 막 다발적으로 인수한 이커머스 업체가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보는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자본을 확충해 줄 어떤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면은 그렇게 여러 군데의 이커머스 업체를 순차적으로 계속 인수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빨리 Q10 익스프레스를 상장하면서 거기서 뭐 구주 매출이 됐던 뭐 신주 발행해서 그 됐던 많은 자본 차액을 얻으면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투자를 받으면 그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글쎄요.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름휴가 망쳤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못 받은 돈이 너무 많아서 용산 전자상가 난리 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아까 뭐 구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건 뭐 당연히 당연한 예정된 거고. 거죠.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런 그 플랫폼 기업에 있어서 예. 정산해줘야 될 돈을 보관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다. 거기서 나오는 금융이익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 예,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상품권을 파는 것도 그런 목적이 크거든요. 상품권을 일단은, 팔면 네. 돈은 바로 들어오잖아요. 상품권 맞아요. 판매 예, 대금은. 근데 그 상품권이 소비돼서 돼야 다시 그 돈 중에 이제 물품 대급 지급으로 나가거나 이런 데는 상당한 실이 소요된단 말이죠.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품권 자체가. 기업들이 예. 그게 요새는 쿠폰 형태로 실제로 이렇게 실물 상품권 아니라 이렇게 쿠폰 형태로도 많이 더 그게 더 커지고 있죠 지금. 맞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금융이익이 꽤 많아요. 사실은 단기 자금으로 맡겨도 그냥 MMF나 아니면 아주 이런 데에 맡겨도 이자율이 꽤 되고 네. 그리고 그거를 채권에 투자할 수도 투자. 있는 거고 뭐 그 운영에 따라서는 거기서 나는 이익이 상당한데 네.
이게 문제는 뭐 그렇게 이익을 보는 거를 나쁘다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함부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할 거냐 그러면.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이번에 짚고 예. 넘어가겠네요. 법을 다듬어 가지고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소액 주주 운동 전문가 이제 우리 의원님을 최고 화나게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상장사 7곳이 자발적 상장 폐지에 나섰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이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영업이 아주 안 좋아져서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망하는 거죠. 망하게 되면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사업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자발적 상장 폐지. 자발적. 영업은 잘 되고 네. 돈도 잘 벌어. 음. 근데 상장 폐지하는 경우가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요새 이 수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수법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예. 소액주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그런가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장사가 잘 되는데 창업주 내지는 네. 지배주주가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네. 돈을 무척 많이 벌었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돈 잘 벌면은 상장 폐지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근데 그 돈 많이 번 것도 예.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왜 한때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지난 정부 때 음.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소부장 문제. 그러면서 그 옷 일본 왜 패스트 패션 업체 같은 거 불매 운동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유니클로 네. 불매 운동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업체 중에 하나가 신성통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패스트 패션 그걸 하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면서 유니클로 사지 말고 뭐 브랜드. 이런 예. 제품 사는 소비자들이 맞아요. 많아지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람이 벌었단 있었어요. 말이죠. 네. 근데 엉뚱하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이거를 상장된 회사 주식으로 당연히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예. 해서 일종의 주주 환원을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내 돈인데 다 다 내 돈인데. 예. 뭐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형편없이 싸거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주가가 싸요. 왜냐면 주식을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렇죠. 돈 벌어도 좋은 게 뭐 없으니까. 배당을 주기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기래. 네. 그러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사내 유보금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현금은 많은데. 네, 현금은 많은데 주가는 낮아. 그러니까 이른바 PBR, 네. 주가 순자산 비율이 매우 낮아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그런 기업 매우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주식 가격이 매우 낮으니까 싸니까 거기에 몇 프로 살짝 얹어서 공개 매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00원인데 네. 1,100원씩 사줄 테니까 다 파세요. 아하. 내가 다 사줄게. 그럼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뭐 이거 팔고 나가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다른 주주들은 이게 1,100원짜리냐 이 주식이 지금 회사에 쌓여 있는 현찰만 몇천억인데 그렇죠. 안 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원래 계획대로 하면 네. 싸게 사서 그 코스닥 업체인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90% 그리고 코스피 업체인 경우에는 95%를 갖고 있으면 네. 상장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주식시장에서 아웃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하고 나면 네. 이게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이 현금 다 내 거야. 그렇게 다 되는 내 거예요?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뭘 할 것도 그냥 상장 폐지하고 뭐 아예 안 할래. 우린 상장 필요 없어요.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주식의 값어치는 훨씬 비싸야 정상인데. 그럼요.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니까. 네. 주가를 진 누르니까 싼데
살짝 얹어주고 다 사들인다. 근데 신성통상의 경우에는 네. 공개 매수가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퍼센티지를 못 채웠어요. 지금 대략 제가 알기로는 83% 정도 들고 있을 거예요. 네, 최대 네. 주주 쪽에서. 그러니까 상장 폐지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른 방법을 낼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좀 더 이상한 방법을 내놓겠죠. 그래요? 아니면 주가를 여기서 더 떨구던지 뭐 이런 식의 상장 폐지 추진하는 업체들이 꽤 많고 또 하나는 경영권이 바뀌면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 시스템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최대 주주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 네, 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가 전체 발행 주식의 30%를 들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1,000원이야. 네. 그러면 이걸 인수하는 요새는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많이 기업 인수를 하니까 여기서 주당 1,000원이지만 네. 최대 주주님의 주식은 저희가 프리미엄. 뭐 프리미엄 50% 아니면 100% 붙여서 예. 2,000원에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딜을 경영권 한다. 프리미엄을 받고 주고 사요. 30%. 예. 전체 발행 주식의 30%. 예. 그러면 이 주가가 적어도 2,000원의 값어치는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0원 하던 주가가 2,000원으로 올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대 주주님의 주식만 2,000원인 거야. 이게 왜 차별합니까? 이렇게 경영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경영권이 넘어간 다음에 주가가 네. 조금은 움직이지만 2,000원까지는 안 올라가요. 가겠죠. 대부분의 예, 경우에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알아. 이게 주당 2,000원의 값어치는 있지만 2,000원은 못 갈 거야. 가. 왜냐하면 주식 갖고 있으면 뭐해? 배당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30%를 인수한 상태에서 네. 어떻게 하냐면 주가는 계속 눌러놓고. 눌러요. 예. 누르고 나서 경영권을 새로 취득한 쪽에서 공개 매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싸게 나머지 주식을 산다. 사들여서 이제 또 상장 폐지를 꽤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요. 와, 이거 몰랐던 부분인데 저희가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요? 예.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예, 재밌는데. 근데 네. 미국 같으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경영권을 네, 넘어갈 때 예. 이걸 인수하는 쪽에서 원칙적으로 100%를 공개 매수합니다. 최대 주주의 주식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않고.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 그러면 인수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를 가진 최대 주주 지분만 1,000원짜리를 2,000원 주고 사지만 미국에서는 다 2,000원씩 주고 사요. 그래서 최대한 소액 주주의 주식도 비싸게 산 다음에 거기서도 뭐 상장 폐지 절차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처럼 회장님 주식만 비싸게 사가고 나머지는 싸게 속된 표현으로 싸게 먹는 경우는 없어요. 하하. 우리나라만 가능해요 이게. 진짜 이게 열불 납니다. 진짜 열받아요. 그래서 국장을 탈출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 또 도달하게 되는데, 자, 우리 자가유통님께서 용남이형 주식 공부가 제일 좋아 이렇게 댓글로 주셨는데,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그래서 이런 인수합병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 MOM이라고 Majority of Minority 최대 주주는 빠져. 그 의결을 할 때 거기는 의결 자격이 없어. 오히려 그리고 나머지 예. 소수 주주들만 모여서 거기서 다수 통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그럴 땐. 그러면 회장님만 득보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회장님하고 다른 소액 주주들의 이해가 네. 충돌될 가능성이 있으면 최대 주주는 의결권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 제도가. 이거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인데 참 이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할 일이 많다니까요 지금. 참 글쎄요. 이 부분 다음 주에도 다뤄보고 저희 두산 밥캔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